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아파트.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여인이 있었다. 올해 쉰둘인 김순영은 벌써 2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었다. 7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그녀의 삶은 오로지 아들 재성 하나만을 위해 돌아갔다. 재성아, 일어나. 지각하겠다. 순영은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29살이 된 아들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보살펴야 할 아이였다. 엄마,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수연이랑 저녁 먹고 올게요. 재성의 말에 순영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아들이 만나는 여자친구 수연은 예쁘고 똑똑한 아가씨였다. 무엇보다 재성을 좋아해 주니 순영으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라. 수연이한테도 안부 전해주고. 아들이 출근한 후 순영은 자신의 일터인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는 하루 일과. 설거지부터 청소, 식재료 준비까지 손이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거친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해준 것도, 지금 결혼을 앞둘 수 있게 해준 것도 모두 이 일 덕분이었으니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영은 마트에 들러 장을 봤다. 재성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사면서 문득 생각했다. 이제 곧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가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없겠구나. 기쁜 일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아들이 결혼하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며칠 후 재성이 진지한 표정으로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수연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순영의 얼굴이 환해졌다. 드디어 아들이 가정을 꾸리는구나. 하지만 다음 말에 더욱 놀랐다. 결혼하면 우리 같이 살아요. 엄마 혼자 계시게 하면 내가 불안해서 안 되겠어. 아니다, 재성아. 순영은 고개를 저었다. 내가 신혼인데 엄마가 껴있으면 얼마나 불편하겠니? 난 괜찮아. 혼자 살아도 돼.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마가 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차례예요. 재성의 말에 순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렇게 효자로 키운 보람이 있구나 싶었다. 하지만 며칠 후 수연이를 만난 자리에서 순영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연은 공손한 말투로 시작했다. 저희가 결혼하고 바로 함께 사는 건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요? 요즘 시대에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요. 순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수연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도 혼자 계시지 마시고 좋은 분 만나서 다시 행복해지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머니 같으신 분이면 분명 좋은 인연이 있으실 거예요. 겉으로는 순영의 행복을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뜻은 명확했다. 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그날 밤 순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아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내가 있으면 젊은 부부가 불행해질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칠 후 수연은 순영에게 전화를 걸어 재혼중개업소에 순영을 등록했다고 말했다. 순영은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나 나와 같이 살기 싫은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 아들 재성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보긴 해야겠구나.
내가 재성이에게 짐이 되면 안 되니 내가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봐야겠구나 순영은 생각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사무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박성일은 야근이 일상이었다. 54세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지만 집에 가는 것이 두려웠다. 텅 빈 집, 아내의 빈자리. 3년 전 지병으로 아내를 잃은 후 그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었다. 아빠, 또 회사에 계세요? 딸 지은의 전화였다. 28살의 지은은 아버지를 무척 걱정했다. 응, 조금만 더 하고 갈게. 아빠, 오늘도 라면으로 때우신 거 아니에요? 제대로 드세요. 알겠다, 걱정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 성일은 책상 위에 컵라면을 바라봤다. 지은의 말이 맞았다. 아내가 떠난 후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언제였을까? 직장 때문에 독립해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지은이 주말에 아버지를 찾아왔다. 냉장고를 열어본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어떻게 냉장고에 김치랑 소주만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아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몸 상해요. 지은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 아빠 혼자 두고 시집 안 갈 거예요. 지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에요. 아빠 재혼 안 하시면 저도 결혼 안 해요. 평생 아빠랑 살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외로워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시집을 가요? 성일은 깜짝 놀랐다.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지은아, 싫어요. 저 마음 안 바뀔 거예요. 지은은 울먹였다. 엄마 돌아가신 후로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그날 밤 성일은 오랫동안 고민했다. 딸의 말이 맞았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 딸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다. 그래, 한 번쯤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보자. 아니, 지은이를 위해서 한 번쯤 만나보는 척이라도 하자. 성일은 비서 김 과장을 불렀다. 김 과장, 나 선 좀 보게 해줘. 예. 선 말씀이십니까?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그 맞선이요? 응.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나를 회장이라고 알리면 안 돼. 그냥 공장 직원으로 해서 알아보게 해라. 김 과장은 당황했다. 회장님, 그건 좀 괜찮아. 오히려 좋을 것 같아. 나를 돈 때문에 만나는 사람은 싫거든. 진짜 나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성일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금까지 회장이라는 신분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선보는 날, 성일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갔다.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와 면바지, 명품 시계 대신 저렴한 손목 시계를 찼다. 승용차 대신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한편 순영도 만남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몇 안 되는 옷 중에서 가장 깔끔한 원피스를 골라 입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만졌다. 너무 늙어 보이나? 아니야. 나이는 속일 수 없으니까. 그냥 정직하게 가자. 2023년 4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시내의 조용한 찻집. 두 사람이 드디어 마주 앉게 되었다. 성일은 순영을 보자마자 생각했다. 정말 선하게 생기셨다. 눈빛이 맑아. 화려하지도 세련되지도 않았지만 그녀에게서는
따뜻함이 느껴졌다. 순영 역시 성희를 보며 느꼈다. 수수하게 입으셨지만 눈에 진실함이 보여. 좋은 분 같아. 안녕하세요. 성일이 먼저 인사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도 식당에서 일해요. 순영이 대답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실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저랑 같이 사는 걸 부담스러워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순영의 솔직함에 성일의 마음이 움직였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니. 이런 마음씨를 가진 여인을 언제 만났을까? 식사라도 같이 하실까요? 근처 호텔 식당이 괜찮던데. 성일의 제안에 순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호텔은 너무 비싸잖아요. 제가 아는 맛집이 있어요. 소박하지만 맛은 정말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뒷골목의 작은 국밥집으로 향했다. 화려하지도 않고 고급스럽지도 않은 그곳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짜 웃음을 나눴다. 이 집 국밥 정말 맛있죠? 순영이 웃으며 말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성일도 진심으로 답했다.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편안한 식사를 한 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나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성일의 셔츠 단추가 떨어졌다. 순영은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바늘과 실을 꺼내 그 자리에서 꿰매 주었다. 가만히 계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성일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언제였을까?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챙겨준 게.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이런 건 당연한 거죠. 또 어느 날은 함께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한강변을 걸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데이트를 하다니. 이러고 있으니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아요. 순영이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성일은 날이 갈수록 순영에게 빠져들었다. 그녀의 순수함, 따뜻함, 배려심, 모든 것이 소중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져갔다. 자신이 회장이라는 사실을 계속 숨기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좋은 분을 속이고 있다니.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순영에 대한 마음이 커질수록 죄책감도 커져갔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성일은 평생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을 줄 몰랐다. 한편 순영의 집에서는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자기야, 상견례 할 때 어머니 혼자 오시면 좀 그럴 것 같아. 수연이 재성에게 말했다. 지금 만나시는 남자친구분도 같이 모시면 어떨까? 재성은 어머니께 전했다. 엄마, 상견례 때 지금 만나시는 분도 같이 모시고 오실 수 있으세요? 순영은 고민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일에게 부탁하기로 결심했다. 성일 씨, 부탁이 있어요. 제가 너무 뻔뻔한 걸 아는데 상견례 자리에 함께 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기꺼이 가겠습니다. 성일은 승낙했지만 불안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에 대해 어떻게 소개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되었다.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수연의 부모는
처음부터 순영을 깎아내리려 했다. 그런데 재성이 어머니, 애들 살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연이 어머니가 비꼬듯 물었다. 재성이 월급으로는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수연의 아버지도 거들었다. 어머니 혼자 계신 것도 부담스럽고. 성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 선량한 여인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이분이 재성이 어머님이 만나신다는 분이군요. 수연의 아버지가 성일을 향해 물었다. 무슨 일 하시죠?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성일은 천천히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명함에 적힌 글자. 성안기업 회장 박성일.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연의 부모는 말문이 막혔고 재성은 눈을 크게 뜨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순영이었다. 순영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성일 씨 공장 직원이라고 했는데 회장이라고. 왜 거짓말을 한 거지? 상견례가 끝난 후 순영은 성일을 따로 불렀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다.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순영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다. 공장 직원이라고 하시더니. 성일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순영 씨,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엔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선을 본 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성일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순수함을, 진실함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거짓말을 한 후였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순영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성일 씨, 저도 생각해 봤어요. 만약 처음부터 회장님이라고 하셨다면 저는 아마 만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웠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느낀 성일 씨의 마음이 거짓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 속마음이 중요한 거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순영이 미소 지었다. 진심이라면 믿겠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재혼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문제였다. 성일의 딸 지은은 복잡한 심경이었다. 아빠, 정말 그분과 결혼하실 거예요? 성일의 딸 지은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가 행복해지는 건 좋은데 왜 하필? 있지 지은아. 성일은 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가 사랑하는 건 그분의 마음이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다.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한편 재성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 순영이 회장의 연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수연의 가족들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재성이 어머니,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수연의 엄마가 너무나도 공손하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 같이 살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순영은 이런 수연의 말에 기가 막힐 따름이었다. 하지만 재성은 이미 모든 걸 봐버렸다.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수연아, 우리 결혼 못할 것 같아. 왜 갑자기?
너희 가족이 우리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봤어. 돈 있다고 알려지니까 이제 와서 태도 바꾸는 거 정말 실망이야. 결국 재성은 수연과의 결혼을 취소했다. 순영은 아들에게 미안해했지만 재성의 대답은 의외였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집안과 결혼을 할 수는 없어요.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엄마처럼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때 결혼할게요. 순영은 아들을 꼭 안았다. 미안하다, 재성아,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이렇게 엄마를 생각해주니 엄마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2023년 가을, 순영과 성일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작은 정원이 딸린 야외에서 가족들과 몇 명의 지인들만 모신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순영 씨, 아니, 이제 여보. 성일이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앞으로 평생 당신을 소중히 할게요. 거짓 없이 진심으로. 저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놀랍게도 지은과 재성은 금세 가까워졌다.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다 부모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같았다. 오빠, 우리 아버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지은이 재성에게 말했다. 어머니가 오신 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우리 엄마도 그래. 이렇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 결혼 후 1년이 지났다. 순영과 성일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순영은 성일의 건강을 챙겼고 성일은 순영에게 안정된 생활을 제공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식구가 함께 식사하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엄마도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재성이 거들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셨어. 순영과 성일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다. 사랑은 정말 나이를 묻지 않았다. 진실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했다. 순영과 성일의 늦은 사랑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었다. 때로는 우연처럼, 때로는 운명처럼 찾아오는 사랑. 그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진심만이 있을 뿐이었다. 순영과 성일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인생의 후반부에 만난 진정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를